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오행에 따라 달리 느껴지는 십성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명리 공부할 때 가장 직관적이고 또 자극적이랄까요? 그런 게 이제 십성이잖아요. 왜냐면 십성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있다 보니까 십성 위주로 공부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십천간이 있고요. 그리고 5가지의 오행이 있고 또 음양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십성이더라도 어떠한 오행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공부할 때 십성 공부도 물론 중요하죠. 네, 중요하지만 오행과 오행 간의 그 작용,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아마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을목일간 입장에서 임수는 정인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인, 그럼 무조건 좋아하는데 사실 이 오행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은 이 을목이라는 존재는 수기운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이 수기운으로 인해서 이 을목이 흠뻑 젖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을목을 꽃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꽃인데 물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물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또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수라는 오행이 우울감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정인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특히 이제 명리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좋은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을목일간인데 수기운이 대단히 강하다. 을목일간이고 바로 옆에 임수가 있고 밑에는 신자진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수기운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정인으로 인한 부작용이 어떤 형태로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우리가 관성, 그러면은 일간을 제어하고 일간을 극하니까 무조건 좀 두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금일간 같은 경우는요, 그 원리 자체가 이 화기운으로부터 재련을 당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타일간보다 경금일간은 이 화기운에 대한 내구성이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화기운으로 인해서 재련을 당한다 그러면은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 어떤 게 재련을 해줄까요? 왜냐면 이 병화는 우리가 빛으로 보통 비유를 많이 하고요. 정화는 열기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병화보다는 정화가 요 경금을 재련해주는 힘이 좀 더 강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자, 그런데 십성적으로 보면은 이 정화가 정관입니다. 그리고 이 병화가 편관이고요. 그럼 우리가 보통은 편관을 대단히 두렵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경금일간 입장에서 이 편관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오행하고 비교를 하자면 그 느껴지는 감도랄까요? 감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이거를 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은 신금일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이렇게 정화만 있으면 스트레스가 대단히 심해집니다. 왜냐면 이 신금이라는 글자는 정화의 극에 대단히 취약하거든요. 자, 반면에 똑같은 금이라는 오행이지만 경금일간 같은 경우에는 병화, 정화 이 둘 다에 대한 내구성이 대단히 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느껴지는 게 전혀 다르겠죠. 신금일간인데 화기운이 많다. 그러면 관성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관성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남성 성별을 조금 기피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하지만 경금일간이 그렇게 화가 많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워커홀릭처럼 계속 열심히 일하면서 직장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화기운이 심하다 그래서 남성에 대한 기피성 또는 조심스러움, 그냥 기본적인 조심스러움은 누구나 다 갖고 있겠습니다만, 신금일간이 화기운이 강한 것처럼 경금일간이 화기운이 강했을 때도 그러지는 않더라는 거죠. 또 뭐 신금으로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정인, 편인 그러면은 무조건 이 일간을 생해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신금이 있는데 축토가 있고 미토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축토는 차갑죠. 그리고 그 안에 신금의 뿌리까지 있습니다. 그럼 토생금이 잘 되겠네요. 자, 근데 미토는 뜨겁습니다. 양력 7월이에요. 근데 신금은 열기운에 대단히 취약하죠. 근데 이 미토는 대단히 뜨겁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은 인성이라 할지라도 토생금 되는 정도가 다르다, 또는 그 양상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맞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실은 일간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리 채널이나 블로그 같은 거 보실 때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관성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렇다는데 나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라든가 또는 십성적으로는 내 명식에 딱 맞는 얘기인데 내 케이스랑 비교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렇게 체감이 잘 되지는 않고 이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실은 십성보다는 오행 그리고 음양, 그래서 우리가 음양오행이라고 하죠. 오행과 음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치중을 하시면서 명식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십성이 대단히 좀 자극적이고 좀 직관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한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만 그 전에 음양과 오행이 어떠한 식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 뭐 예시를 드리자면은 정말 한 10시간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무기토 같은 경우도 토잖아요. 토가 뭡니까? 돼지죠. 돼지 위에서 뭐가 삽니까? 생명들이 살죠. 생명으로 우리가 비견할 수 있는 거는 목오행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목극토를 하더라도 토오행은 조금 덜 하겠구나. 아까 경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면은 돼지의 목적이 나를 양분 삼아서 생명이 자라나게끔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은 그만한 금의 어떤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이렇게 공부해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십성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가 비슷한데 일간이 완전히 다른, 한 분은 뭐 개수일간이면은 한 분은 뭐 경금일간 이랬을 때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시면 정말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짧은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이겁니다. 십성보다는 음양과 오행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그리고 나서 십성을 덧입혔을 때 그때 여러분들도 뭔가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게 있으실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구정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먼 길 가시는 분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차량 정비 이런 것들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짧지만 여기에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